적기 4강 시작하겠습니다. 32쪽이고요. 11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 정기수, 그 다음에 글 모르는 사람, 2번은 차람, 그죠? 대가 지불, 책 빌려보는, 그 다음에 3번에 문헌에 의한 유통과 구현에 의한 유통, 시공간의 제약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선 후기 세채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매 비용과 빌리는 비용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한번 보시면 1문단에 고서설의 유통 방식에서 구현에 의한 유통,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문헌에 의한 유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에 의한 유통은 구현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인데 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 1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구현자는 정기수로 풀렸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 1번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이 방식 말 그대로 이제 정기수가 읽어주는 구현에 의한 유통이 되겠죠.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다 그러면 얘가 시공간의 제약이 많았다는 것은 문헌에 의한 유통이 시공간의 제약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3번 확인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3번 여기서 확인이 될 거고요. 1번, 3번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 문헌에 의한 유통을 더 세부적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차람 같은 경우는 직접 빌려서 보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지 2번에 차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있는 대가 지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매는 책을 사는 거고요. 확인 안 된 게 이제 세채가죠. 세채가 같은 경우는요. 구매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채가가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거라서 4번 구죠. 구매 비용보다 빌리는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방 확인되는 거고요. 자, 12번은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보니까, 그죠? 이거는 제2지문 바로 보죠. 삼국사 얘기를 하면서 체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실려 있나.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 반신의 경우에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한번 보면 이런 그 반신의 경우, 이런 연개소문의 사례를 통해서, 그죠? 삼국사기가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삼국사기의 성격, 그죠? 단일한 해석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중퉁적인 텍스트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한번 가보죠.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 수록됐다는 거 확인되고요. 다만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 물론 요거 잘 봐야 되는 이 문단에 신라 정통론에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역접인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석되지 않고 이거 외에 다른 측면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 이 문단에 나와 있죠.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라는 거죠. 여기. 그죠? 기존 평가 달리라고 해 가지고요. 2번 확인되고요. 자, 3번에 열전에는 기를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지금 보면 1문단에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를 만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3번 확인되고요.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4번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 장난하는 것 같죠? 봉기가 28권 해가지고요. 요거 4번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보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삼국사기가 어떤 의미를 지닌 텍스트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요, 그죠?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답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13번 보시면 요거 지금 삽입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에서 그죠? 하나의 객관적 진실이 백여라에 드러나 모든 다른 견해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 앞에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와야겠네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에 보면 통합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사를 포함한 학문의 세계에서 통합이란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 그죠? 학문의 세계에서는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서 니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모르니까 끝까지 가보죠.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실에 따르기 위한 수많은 대안이 제기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디귿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학문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왜 학문을 말살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리을도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 아니네요.
14번 보시면요. 자,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보니까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문자.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 우리말 아니라 우리 글. 그다음에 3번에 한국어는 자, 한글로만 표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한글이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첫 줄 한번 보시면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훈민정음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당연히 우리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중략 이후에 그죠?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이 아닌 우리말을 만드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말과 글자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흔하리 있는데 우리가 심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지만 한글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힌 것은 우리말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서 한글과 우리말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1번에 당연히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뭐다? 문자 얘기하는 거. 이건 맞고요. 그죠?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우리 글이지, 그죠? 우리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죠? 우리말이 바로 한국어가 되는 거고요.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3번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글이 오로지 한국어, 그죠?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유독 심하게 혼동한다라고 해가지고요. 4번도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3번 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글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표기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죠. 그죠? 물론 3번은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요거는 표기 대상이 한정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이라고 해가지고요. 뭐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표기 수단이 한정돼 있죠. 제시문에서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3번에서는 수단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근거하면 3번이 답이라는 건 금방 나오는데요. 이 문장 의미 분석 제대로 못 해가지고 3번 헷갈리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15번 순서 문제입니다. 가 아니면 다로 시작하고 있네요. 가 보니까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뭐 괜찮고요. 그다음에 다 보니까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당연히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야 되죠? 마음을 담아내는 거니까, 그죠? 마음을 담아내는 거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거 보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게 그러면 다양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도 있어서 그게 그리움이고 이 그리움이 담겨 있는 시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요, 그죠? 다가 그 다음에 나 나오고요, 라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복잡하지는 않죠. 자, 16번 이거 한번 보면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요 고려시대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속 활자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는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고, 그죠? 청동으로는 불상이나 범종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고 그래서 금속 활자를 제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 항상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중심이라고 했어요? 주제 찾는 게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동 가지고 불상이나 범종을 만드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인이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이제 이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고운 모래,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고요. 이 모래를 과정 상자 속에 채우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황동 액체를 부었고 뭐 고운 모래 사용했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고운 모래의 역할,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활자 파손이나 조잡해지는 것을 막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사용해서 인쇄할 때는 유성목을 사용했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일단 선택지 1번에 고려인은 범종을 만들 때 황동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글은요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가 핵심이죠. 그래서 범종을 답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확인해 보면 분명히 1문단에 청동을 녹여서 범종을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번에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 그죠? 모래 상자에 채운 다음에 목활자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그랬으니까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황동 틀을 사용했다 아니죠. 틀은 뭐예요?
모래를 그죠 상자 속에 채우고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그랬으니까 3번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유성목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만들 때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요? 인쇄할 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마세요. 그래도 각 선택지에서 키워드 2개 정도는 명확하게 잡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7번도요.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하고 있죠? 그죠? 조선시대에 뭡니까? 예, 조선시대에 무속의 탄압에 대한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탄압할 때 행위를 금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봉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무세라는 거 그죠? 무당이 내는 세금인데 무당이 내는 세금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무세 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어떤 효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됐다 등등등 나와 있고요. 그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당의 위세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면 조선시대 무속의 탄압 중에서 뭡니까? 특히 세금과 관련된 것과 해가지고요. 어떤 결과를 유발했다. 다만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됐지만 하지만 위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무세의 어떤 효과 같은 거 그다음에 무세의 영향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도 얻었다라는 거죠. 관이 무세를 징수하면서 뭡니까?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 의도와 다른 결과 나와 있죠. 1번이고 그다음에 치유 능력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행위를 금하는 대신에 봉사하겠다는 거죠. 그죠? 요거 2번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 지금 보면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한 건 조선시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무당은 국가 의례에서 배제돼서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권위가 약화됐다. 자, 권위가 약화됐다는 게 위세와 역할이 축소됐다는 건데 뭐 때문이에요? 세금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의례도 주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굿도 음사로 규정돼서 중단됐기 때문에 이거 주관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요. 권위 약화의 원인은 세금이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짧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어휘 차원에서 여기 음사라는 것은요.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8번도 적절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가보죠. 1문단 보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 문헌에는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문헌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표시해보죠. 가로쓰기, 세로쓰기라는 거. 그래서 뭐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이나 그죠? 그 다음에 문법서는 가로쓰기. 그 다음에 한불자전, 한영자전은 모두 가로쓰기. 그죠? 여러 사례 나와 있네요. 한불자전, 한영자전은 모두 가로쓰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만 예외죠. 로조사전 같은 경우는 가로 그다음에 우리말 단어는 세로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가로쓰기만 한 건 아니고 둘 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에 뭡니까? 국한회어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나온 게 어떤 시대적 분위기 국한문 혼용체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거고 그리고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의 배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 서적을 본뜬 것. 제가 이거 왜 체크했냐면 이 글의 핵심이 이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이기 때문에 국한회어가 가로쓰기 책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쓰기가 실시된 게 서양 서적을 본뜬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로쓰기 주장이 1897년에 나왔대요.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가로쓰기 책 국한회어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게 되는 거고요.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했을 때 세로쓰기 했다고 나와 있네요. 세로쓰기. 그 다음에 1909년에 언문이라든가 그리고 말모이 정도가 가로쓰기를 했다. 자, 1번 같은 거 귀찮지만 점검하죠. 한불자전. 그죠? 어떻습니까? 한불자전 어디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네요. 1문단에. 그 다음에 로조사전은 두 개 섞여 있는 거고 언문, 말모이. 1번은 로조사전이 벗어나네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895년경에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보세요. 1895년에 국한회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인데 이거를 획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분위기가 가로쓰기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가로쓰기 시행되면서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지금 띄어쓰기 한 거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신문밖에 없는데 독립신문은 세로쓰기 했다고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국한회어 그죠? 가로쓰기 방식 우리 확인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양 서적의 영향을 받은 거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급 문제인지 어렵지는 않죠. 자, 19번. 이런 것들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2022년도 국가직 9급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한번 가보죠.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선택지 먼저 보죠. 아동의 권리 근대 이후,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현장, 아동 권리 협약의 관계, 그 다음에 선언 3개가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라고 하면서 발달, 그러면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현장에 다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자,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 일단 이것까지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연결되는 내용들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뭐 다 외울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정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이 뭡니까? 부모의 소유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야 자발적인 참여, 그러면 정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아동보호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1번 확인되는 거죠. 그죠?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아동 권리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보세요. 형식 단락으로 3문단에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아동권리 현장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동권리 현장은 아동권리 협약을 그저 토대로 만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제네바 선언, 우리 이 문단에 나와 있죠. 이 문단에 보면 그죠?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일단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기초로만 인식되었을 뿐이고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택지 4번이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3번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봤던 거. 그죠? 3문단의 마지막 줄에요.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들었는데 이 헌장은 뭡니까? 생존과 발달의 권리, 그죠? 발달이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동 권리 협약과 선택지 3번이요. 아동 권리 헌장 모두 아동의 뭡니까? 발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한 거죠. 그죠? 요 내용이 이어지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20번 한번 보시면 일단 얘는요 전개 순서고요. 그죠? 마로다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마 한번 보죠. 자, 마가 첫 번째로 주어져 있어요. 선택지에서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나와 있고요. 일단 마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봐야 될 텐데 가에서 이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에는 지금 기관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 다음에 가가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보니까 어차피 다만 나와 있으니까요. 첫 번째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뭐로 시작하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그죠? 마에 나와 있는 거기도 하네요.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요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마 다음에 다가 이어지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가에서 이 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 한번 가보죠.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그죠? 일단은 다에서 번듯한 사회하고 연결하면서 그래서 말과 글이 근본이고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 을 발표해서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그러면 기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가가 나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 다음에 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 얘기하면서 이 기관을 잘 수리해야 되고 수리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점점 녹슬고 해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의 후반부에서 수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라에서 그뿐 아니라라고 덧붙이고 있으니까 라가 가 뒤에 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순서 보면 마, 다, 그 다음에 나, 가,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4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